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열린 지로나와의 2022-2023 시즌 라리가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비록 마요르카는 패배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던 무리키 선수의 득점 장면에 또 한 번 환상적인 패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경기 내내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더 좋은 팀으로 가면 잘할 것이다. 많은 국내외 축구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올라가면서 최근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보여줬던 활약이라든지 또 헤타페를 상대로 보여줬던 멀티골이라든지 점점 더 득점에 관여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본인의 능력을 큰 팀들 또 명장들의 팀을 상대로 보여주면서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팀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보도가 스페인 언론에서 나왔고요. 또 토트넘 허스퍼가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숨은 배경이 있다. 중앙 미드필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최신 상황 현지 보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인의 이적 전문 매체 피차헤스의 보도입니다. 이적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 낭설이라든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들도 많이 내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십거리를 조금 살펴볼만 하고 또 여기에 완전히 뭐 없는 내용은 아니다. 거의 가짜뉴스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매체예요. 초기에는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었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조금씩 공신력을 나름 쌓아가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닙니다. 이 피차헤스, 스페인어로 이 피차헤스가 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스페인의 피차헤스라는 매체는 이탈리아의 칼초 메르카토나 투토 메르카토 이런 매체들과 비슷한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외신 보도들이 제목부터 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엘 클럽 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이 끼에레 강인리 이강인을 원한다라는 제목을 썼고요. 전문을 보면은 앞에 쓰인 소개 글을 보면은 마요르카에서 그란 니벨 훌륭한 수준으로 활약하고 있는 센트로 캄피스타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이 라리가의 포데로소한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라리가 팀이라는 얘긴데요. 아직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한 팀이죠. 레알 소시에다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팀은 현재 1위인 바르셀로나, 2위를 경쟁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이 소시에다드거든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뒤집힐 가능성을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승점 차이를 보면 소시에다드가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것이 매우 유력한데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고 라리가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월드컵 4강 신화 이루었던 이천수 선수를 영입했던 바가 있는 팀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 선수와 처음 인연을 맺었죠. 물론 이천수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도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칠 때 이제 1옵션은 아니었지만 2옵션으로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협상까지 진행했던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팀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18년에 바스크 지역의 축구를 좀 취재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갔을 때 레알 소시에다드 구단을 방문했고 당시에 디렉터도 만났었는데 한국 스폰서가 실제로 지금 소시에다드 경기장에 뭐 입점해 있기도 하고 이런 그 마케팅을 좀 늘리고 싶은 마음에 아시아 선수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 특히 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같은 당시 활약하던 선수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기량적인 측면 때문이라도 이런 마케팅과 맞물려서 확실히 좀 좋은 영입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이유들로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피차이스뿐 아니라 뭐 엘골 디지털이라든지 OK디아리라든지 조금은 공신력은 떨어지지만 이적 소식들을 조금 활발하게 보도하는 매체들에서는 이마누엘 알과실 감독이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이강인 선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강인 선수 영입을 구단이 요청했다.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이전에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 피차이스에서 이번 보도를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5월 4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바로 5월 5일 새벽 현 시점에 이제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으며 현재 RCD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젊은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능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유능한 미드필더는 발레아르세를 연고로 하는 마요르카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그의 영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럽의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언급된 대로 레알 소시에다드 말고도 많은 유럽 팀들 특히 빅클럽들이 이강인 선수를 관심을 갖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원하지만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인데요. 이제 겨우 만 22세인 이강인은 시야와 기술력 그리고 위험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현재 스페인 축구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이제 흥미로운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현재 스페인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시야, 기술력, 위험한 플레이를 만드는 이런 창의성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이타적인
적극적이다, 팀을 위해 뛴다, 혹은 빠르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각광을 받았다면 이강인 선수는 순수한 축구로서 공을 다루는 이런 창의성,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도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이강인은 이번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았다. 즉 기복이 있던 선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잘했다. 그리고 팀의 핵심이다. 그의 활약에 주목한 빅클럽들이 벌써부터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로 이어지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기 위해 검증된 선수를 원한다. 가란티아스라고 쓴 게 이제 개런티라는 스페인어 표현이거든요. 즉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프로메사, 앞에도 나오지만 기대주예요.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예요. 아직 다 완성된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만으로도 챔피언스리그라는 유럽 최고 무대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는 보장된 선수다. 이미 실력 검증은 끝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성공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직 성공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유력해요. 5위와의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대륙볼 토너먼트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검증된 영입을 통해 선수단을 보강하고자 한다. 이마놀 알과실 감독이 이끄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이강인의 영입은 미드필드진의 젊음과 기량을 더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보강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모두 다 좋은 표현이에요. 즉 이제 젊은 선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후벤투드 그리고 깔리닷 결국엔 이제 퀄리티, 이제 실력 자체, 팀의 수준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보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루호,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화려한 보강이다. 이게 백업 영입이 아니다. 더블 스쿼드를 위한 영입이 아니라 팀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영입이다라는 거예요. 추리 우르딘은 이제 지역에 대한 레알 소시에다드 팀에 대한 애칭인데요. 추리 우르딘 클럽은 이 젊은 한국 선수가 유럽 최고의 팀들과 맞붙어 대륙 최고의 클럽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확신하고 있다. 확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에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경험하긴 했어요. 당시에 출전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경험이 쌓였고 그때보다 더 많은 이제 실력들이 이제 발전을 했고 단점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 레알 소시에다드 구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다비드 실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스타일적으로도 다비드 실바와 많이 비교되기도 하고 또 둘 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서 또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에 있을 때 실제로 만나서 격려를 받기도 했던 그런 선수잖아요. 이 다비드 실바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 한 시즌 더 계약을 연장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은퇴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서 고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라리가로 왔는데 소시에다드에서 여전한 그런 퀄리티와 건재한 기량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소시에다드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끄는 상황이 됐거든요. 즉 실바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뛸 수도 있고 로테이션으로 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바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풀시즌으로 뛰기 어려워요. 라리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시에다드가 또 한 번 코파델레이 우승에도 야망을 갖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계속 진출하고 싶은 라리가에서의 순위 경쟁도 중요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갔는데 조별리그만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16강까지 가려면 분명히 두터운 스쿼드가 필요하고 특히 실바 같은 선수들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데려와서 함께 뛰게 하면서도 또 장기적으로는 실바 선수가 2024년에 확실히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 기량이 조금 훨씬 더 떨어진다면 이강인 선수로 대체할 거라는 굉장히 가능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 피차이스가 보도한 또 소식을 보면은 올 시즌에 이제 쿠보 선수가 8득점 3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득점원이자 골을 만드는 선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올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흥미롭게도 이 팀은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인데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에 있을 때 본인의 픽으로 쿠보 선수를 영입했던 바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반기에 생각만큼 성적이 나지 않고 기대만큼의 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예레미 피노 선수가 더 좋은 기량을 자체 유스 선수로서 보여주다 보니까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쿠보가 다시 이제 헤타페로 재임대되는 사태가 됐는데 어찌됐거나 에메리 감독이 당시에 쿠보와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이 피차이스에 따르면 에메리 감독이 또 한 번 쿠보 영입을 이제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알레마니 전 바르셀로나 디렉터를 또 영입을 하면서 라리가 선수들에 대한 영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물론 우선순위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거든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에스턴 빌라로 이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선수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에스턴 빌라 역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파리그뿐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더라도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충분한 성과이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도 우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대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한데 이강인 영입에 실패할 경우 쿠보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보다 쿠보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더 높아요.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가 쿠보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완전 영입을 하면서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이 6천만 유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물론 에스턴 빌라가 자금력이 없는 팀은 아니지만 쿠보 선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쓸까? 이건 조금 미지수예요. 물론 소시에다드가 이 선수에 대해서 6천만 유로 이하의 금액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를 통해 스쿼드를 또
보강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확보하고 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다면 충분히 스쿼드를 강화할 수 있긴 한데 뭐 여기에 스트라이커까지 보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과정에 이미 잘하고 있고 또 마케팅적인 가치까지 보이고 있는 쿠보를 내주겠느냐, 오히려 쿠보 이강인을 함께 쓸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쿠보가 나갈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소시에다드는 더더욱이나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에 더 강하게 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3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라리가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바르셀로나가 승점 82점으로 우승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69점으로 2위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68점으로 3위, 그리고 레알 소시다드가 61점으로 4위입니다. 비아레알이 5위, 레알 베티스가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이고 바로 오늘 새벽이죠.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한 지로나가 승점 47점으로 7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마요르카도 사실은 7위까지 노릴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 승점을 조금 잃으면서 10위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이제 잔류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소시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위인 비아레알과의 승점 차이가 이제 7점으로 벌어졌고 베티스와의 승점 차이는 9점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잔여 경기에서 충분히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소시다드의 알과실 감독이 쓰고 있는 전술을 살펴보면 올 시즌 뭐 포백만 사용을 했어요. 가장 많이 쓴 이제 4-1-3-2 포메이션을 16번 썼는데 세를로트의 파트너로 이제 전천후 2선 공격수로 쿠보를 쓰고 있고 2선 또 미드필더로는 메리노, 브라이스 멘데스 그리고 다비드 실바 같은 창의적이고 공을 잘 다루는 선수를 배치하면서 수비맨디가 뒤에서 커버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전술 외에도 4-1-2-1-2라든지 4-1-4-1이라든지 4-3-1-2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4-1-4-1을 쓸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까지 이제 브라이스 멘데스, 다비드 실바, 메리노와 함께 쓸 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다비드 실바의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후보 선수의 자리에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천으로 기용될 수 있다. 즉 팀 컬러나 팀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는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소시에다드에 갔을 때 본인의 장점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동료 선수의 퀄리티라는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이강인 선수가 선호하는 팀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일 것이다.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와 개인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들은 결국엔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인데요. 현재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스페인 현지의 이제 담당 기자들이라든지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에스턴 빌라의 관심은 굉장히 확실하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전에 선두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8개 팀 중에서는 아틀레티코와 에스턴 빌라의 경쟁이다. 그 중에서도 아틀레티코가 앞서 있다. 다만 이제 자금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르마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콘도그비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셀러리캡 문제도 있고 또 이적료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적설이 있고 매각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좀 진행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카라스코가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재계약을 해서 잔류시키는 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내부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나 뭐 르마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팀으로 넘어가느냐, 에스턴 빌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팀으로서는 뉴캐슬이나 브라이튼 같은 팀이 있는데 사실 뉴캐슬은 현재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라든지 조금은 더 이제 큰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를 좀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뉴캐슬의 링크는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브라이튼이 오늘 새벽에 이제 맨유를 꺾으면서 또 유럽파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잖아요. 브라이튼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토마가 팀을 떠날 수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뭐 하타테 레오를 영입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라든지 울브스, 버니 같은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팀들은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나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조차도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만약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이런 팀들보다는 에스턴 빌라나 브라이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도 하고 팀의 규모 자체가 크고 자금력이 크고 런던을 연고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말의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소시에다드가 있는데 사실 소시에다드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다만 팀의 성향과 전술적으로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토트넘이 낭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문도 데포르티보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에서 보도를 했고 그 중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담당 기자인 고마라 기자는 아틀레티코 관련 공신력이 1티어로 꼽히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이 기자가 아틀레티코의 경쟁 상대 중에 토트넘이 있다. 굉장히 토트넘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 보도가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팀토크나 영국 매체들이나 뭐 다른 해외 매체에서 인용한 것도 이 고마라 기자의 최초 보도를 출처로 이제 토트넘 이적설들을 제기를 한 것인데 최근에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어요. 바로 디 애틀레틱이 토트넘의 올 여름 이적 시장과 선수단 구성 상황, 리빌딩 상황을 전망하는 분석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즌 초반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던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회복이 더 길게 됐다. 11월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9월 정도에만 복귀를 해도 그래도 8월 정도에 몸을 좀 회복해서 훈련을
기자회견도 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최근에 토트넘이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벤탄쿠르가 재활하는 모습들도 공개를 했고 밝은 표정도 보이면서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을 보였는데 아니었다.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오히려 11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12월에야 뛸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연내에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 사실은 벤탄쿠르 자리에 뛸 수 있는 다른 미드필드가 있긴 하잖아요. 스킵이나 비수마나 뭐 사르도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벤탄쿠르만한 창의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벤탄쿠르조차도 이전에 에릭센이라든지 뭐 다른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드진에 비해서는 창의성이나 공격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물론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당하기 직전에는 그런 점들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벤탄쿠르 하나 있는 것도 부족한데 벤탄쿠르조차 복귀가 이렇게 늦어진다면 올 여름에 토트넘이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가운데 국내 매체인 엑스포츠 뉴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이강인 관심 이유가 바로 이런 벤탄쿠르의 장기 이탈 소식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국내의 유력한 매체인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이강인을 원하는 팀들 중에는 측면 미드필드뿐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드로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팀이 있고 또 꽤 큰 팀이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팀이다. 이 보도가 조금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 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거든요. 즉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과정에는 수미나 중미,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쓸 생각까지도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결별을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아예 또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경기 운영법을 바꿀 수가 있는 데다가 현재 최근 콘테 체제 이후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 지역의 창의성이잖아요. 특히 뭐 이제 에릭센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에릭센에게 기대했던 뭐 중앙 지역에서의 풍부한 영향력, 공격형 미드필드나 메잘라나 중앙 미드필드나 혹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나 세컨드 톱까지 가능한 이런 범용성에다가 왼발 킥 능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토트넘의 또 다른 에릭센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공개한 토트넘의 스쿼드 상황을 살펴보면 공미 자리에 있는 선수가 조바니 로셀소예요. 이 선수가 아직 토트넘과 계약 중인데 이제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고 올여름에 임대 복귀를 하더라도 디애슬레틱도 이 선수가 뭐 다음 시즌에 토트넘 선수로 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 해리 윙크스 계약의 마지막 해고 은돈벨레 돌아오더라도 정리할 계획인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가운데 중원 보강이 필요한데 이 모든 자리 공미, 중미, 수미를 보면서 수미에선 물론 후방 플레이메이커죠. 이런 가능한 선수가 이강인이 최적임자가 아니냐. 지금 메디슨을 영입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메디슨은 확실하게 공미 자리밖에 볼 수가 없는 데다가 현재 뉴캐슬이라든지 뭐 다른 챔스 진출권 팀들과 더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트넘의 영입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 영입에 조금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과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에 관심도 있고 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모로 또 국내 팬들이 걱정하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제 레비 회장의 운영 체제에서 보여왔던 그런 한계들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으로 가겠느냐? 물론 토트넘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라리가 팀들보다는 훨씬 많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지만 토트넘에 가는 것은 조금 이제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서 이제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가 5월 13일 토요일 새벽 4시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경기들의 일정도 추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알메리아 원정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으로 확정이 됐고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은 5월 26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는 5월 28일이 있는 주말 그리고 6월 첫째 주 마지막 주말에 라요 바이오카노와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마요르카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자마자 한국 투어를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나폴리도 마찬가지로 세리에A 우승을 기념해서 7월달에 이강인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팀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나기 전에 한국 투어를 하겠다. 한국에서 가서 좀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들이 보이고 있어서 6월 이제 6, 7일 정도 6월 6일 현충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친선 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뭐 이 일정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어디서 경기를 할지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7일 나머지 경기들 활약은 어떨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